피부가 얇아서 빨간 걸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다. 도움이 안 되죠. 또 제발 이라고 했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실리콘을 먼저 빼본다가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성형학개론입니다. 찾아가는 답변 서비스 하겠습니다. 선생님, 제가 코성형을 한 5년 전에 했습니다. 콧대는 실리콘에, 코끝은 비중격 연고를 넣었는데 코끝 부분에 작년 초부터 빨갛게 염증이 올라와서 항생제로 다스렸는데 먹을 땐 나아졌다가 3개월 전에 다시 빨개졌다가 또 항생제를 먹었다가 오늘 또 빨개졌습니다. 코끝이. 서울에서 해서 물어보니 제 집도의 선생님이 피부가 얇아서 빨갛게 보인 것일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교대 근무 불규칙한 습관으로 면역이 약해져서 이렇게 자주 보이는 것 같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냥 항생제로 계속 다스려야 하나요? 아니면 재수술로 안에 넣은 것들 싹 다 빼내야 하나요? 자꾸 이러니까 신경 쓰이고 스트레스 받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많이 듣던 내용이고 주변에서도 많이 봤을 거고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런 거 없나 또 찾고 계신 분도 계실 거예요. 수술한 지 5년 되셨고 코끝은 비중격 썼다고 돼 있습니다. 연골로 하신 거죠. 이게 보니까 작년 초부터 5년 됐다고 그랬으니까 3년 차, 4년 요때쯤부터 코끝이 빨개졌다. 약을 먹었다가 또 빨개졌다. 또 제발 이라고 했고, 문제는 지방에 계시고 야간 근무해서 불규칙한 습관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물론 건강이 안 좋고 피곤하고 면역 체계가 안 좋아졌다면 만병이 생길 수 있겠죠. 일단 이건 빼고 생각합시다. 피곤하다고 코끝이 빨개진다고 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확인할 수 있는 게 코끝이 빨갛다라는 것과 항생제를 먹었는데 가라앉았다 재발했다 이런 게 반복되는 것 같은데, 구분해야 될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위에 실리콘이 들어가 있고 코끝은 연고를 사용했습니다. 혹시라도 실리콘이 이동을 했을 수 있어요. 제가 코끝 빨갈 때 제일 먼저 구분해야 되는 게 실리콘 때문에 빨간 거냐 아니냐, 요거 하나 구분해야 됩니다. 제 환자 같으면은 실리콘이 들어가는 모양을 제가 알죠. 삽입했던 위치를 알 겁니다. 여기까지 있었는데 위쪽도 만져봐야 돼요. 위쪽이 좀 떠 있다, 원래 위치보다 약간 좀 내려와 있는 느낌이 났다, 이런 거 확인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끝에 실리콘 모양 그게 코끝의 형태가 보인다든지 그런 형태로 빨개졌다라고 하면 의심해 볼 수 있는 부분이 될 것이고, 우선 제일 신경을 써야 되는 게 염증이다 아니다의 개념이 아니에요. 실리콘이 이동을 해서 피부에 자극을 주고 있느냐 아니냐 구분을 해야 되고, 진짜로 아무것도 아닌데 본인의 피부가, 코끝이 얇으신 분도 있지만 코끝에 여드름 많이 나시고 뾰루지 많이 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현재 여드름 상태 때문에 빨개질 수도 있겠죠. 뾰루지 계통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인데, 그게 아닌지 구분 두 개를 해봐야 됩니다. 둘 다 아니라고 하면 연골 때문에 피부가 얇아져서 빨개질 수도 있어요. 여기서 또 약간 애매한 게 항생제를 먹으면 나아졌다고 했거든요. 환자분들이 착각할 수 있는 게, 감기에 걸렸을 때 바이러스 질환이기 때문에 항생제를 안 주는 게 교과서적인 진료인데, 바이러스 감염에 세균 감염이 같이 의심이 된다든지 아니면 걱정이 돼서 예방적으로 항생제를 줄 수도 있고 폐렴 이런 다른 문제 때문에 줄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몸에 생긴 병들은요, 하다못해 여드름도 항생제를 주면 가라앉습니다. 잘 모르면 아스피린 주고 항생제 주고 이러면 좀 살만해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둘 다 원인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많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방에 계신데 서울로 전화해서 수술한 선생님한테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어요. 피부가 얇아서 빨간 걸 수도 있고 염증일 수도 있다. 도움이 안 되죠. 사진으로 보여줬으면 좀 다를 수도 있는데, 우선 항생제를 계속 먹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인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잠깐 눌러놨다가 또 생기고, 거꾸로 얘기하면 다른 게 뭔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게 항생제로 눌러가지고 오히려 병을 키우거나 진행을 시키는 걸 우리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피부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거의 확실하고, 실리콘도 이동이 문제가 아니라고 확인이 된다면 지켜보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요, 실리콘을 먼저 빼본다가 순서가 될 것 같아요. 올린 글로 제가 유추해 보건 데는 염증이에요 라고 하면 환자분들이 혼돈을 하세요. 비염도 염증입니다. 콧물이 막 질질 나죠. 고름이 나지는 않잖아요. 점막에 염증 반응이 났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서 분비물이 많이 나오게 돼서 콧물이 흐르는 거란 말이에요. 결막염, 눈 시뻘개지잖아요. 가렵고 심하면 아프기도 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이것도 염증이에요. 뇌에 생기는 뇌염, 제일 흔한 거 싸구려 도금된 귀걸이 썼더니 귀가 빨개졌어. 접촉성 피부염. 환자분들이 보통 염증이라고 하면 이거 골마서 고름 나온다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에요. 모든 염증 세포가 활성화되는 자극에 관련된 게 염증 계열이라고 분류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 중에 세균 감염과 관련된 것만 항생제가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수술한 선생님을 찾아가시거나 저한테 오시거나 병원에 가셔서 좀 전에 얘기했던 부분들을 체크를 하나씩 하셔야 돼요. 근데 가끔 그럴 수도 있어요. 딱 상담하러 왔는데 온 그 상황에는 빨갛지도 않고 만졌을 때도 봤을 때도 크게 이상이 있어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는 피부 쪽 문제를 의심해 보자고 얘기합니다. 지금은 괜찮지만 다음번에 혹시 그런 일이 생기면 피부과를 한번 가보면 어떻겠냐고 얘기하는데, 결론은 어떤 선생님한테 찾아가시던 제일 가능성이 있는 걸 가지고 치료를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싹 다 뺀다라기보다는 순서가 또 있죠. 확실하면은 제가 이거 빼면은 금방 좋아질 때라고 제가 딱 잘라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실리콘이랑 직접 관련은 없어 보이는데 뾰족한 방법이 없으니 실리콘부터 제거하고 경과를 봅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실리콘을 빼고 몇 달 지나고 1년 가까이 봤는데 문제가 없다라고 하면 실리콘이랑 관련된 뭐가 있었구나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증상은 제가 볼 때는 고름이 생겼다 그런 식의 감염이 아니라 뭔가 자극을 받는다라는 느낌의 염증입니다. 피부염도 자극 때문에 생기는 거고, 그래서 항생제를 계속 먹는 거는 저는 추천드리지 않고요. 당장 급하거나 아프면 먹을 수 있겠지만 너무 늦기 전에 수술한 선생님이거나 다른 의사를 방문하셔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시고 제거를 할 건지 보강을 할 건지 계획을 세워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바쁘시기도 하고 면역 때문에 생긴 거 아니라고 걱정하셨는데 본인 잘못은 아니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오늘 드린 답변 가지고 진료를 잘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성형학개론이었습니다.